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허리를 다쳐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는 욕실에서 샤워하다 미끄러운 바닥에 발이 미끄러져 허리를 삐끗하였어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아 며칠을 참고 참다가 결국은 도저히 걷기가 힘들어져 저는 직장에 하루 휴가를 내고 허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형외과에 방문하였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걸음에 문제가 있으니 꾸준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진료를 받고 첫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저는 내심 꾸준한 물리치료가 걱정되었죠. 다행히 빡빡하지 않은 직장이었기에 직장에 양해를 구해 조금 일찍 퇴근하여 허리가 나을 때까지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직장에서 조금 빨리 퇴근하여 정형외과에 도착한 날이었어요. 두 번째 물리치료를 받는 날이었던 거죠. 첫 번째 방문하였을 때는 여자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도와주었는데 두 번째 날은 처음 본 남자 물리치료사가 있었어요. 일 끝나고 아픈 허리 붙잡고 병원 끝나기 전 부랴부랴 달려오느라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는데 왜 하필 남자 물리치료사가 하는지 괜히 부끄러웠어요. 어차피 그분은 직업이고 나는 환자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물리치료를 시작했어요.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의를 위로 말아 올리거나 귀가 뚫린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어요. 저는 허리를 전체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귀가 뚫린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고 바지는 꼬리뼈가 보일 정도로 내려야 했죠. 여자 물리치료사가 해줄 때는 전혀 아무렇지 않았지만 남자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해주니 귀가 뚫린 옷도 꼬리뼈까지 바지를 내려야 하는 것도 굉장히 민망하고 허리 치료를 받는 것인데 허리가 더 불편한 느낌이었어요. 옷을 갈아입은 뒤 물리치료사가 들어왔고 허리 이곳저곳을 눌러주며 아픈 곳을 확인하고 치료기를 붙여주고 치료를 시작하였죠. 막상 치료를 시작하니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친절하시고 어쩌다 다치셨냐며 조심하시지 그러셨냐고 대화도 해주시며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마도 민망해하는 저를 보셔서 분위기를 바꿔보시려 일부러 말을 시켜주신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허리가 빨리 낫길 바라며 며칠을 물리치료를 열심히 다녔어요. 며칠간 매일같이 보는 남성 물리치료사와 웃으며 인사를 주고받고 말장난을 주고받을 정도로 많이 친해졌어요. 물리치료사와 환자가 어떻게 말장난을 주고받고 친해질 수 있냐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제가 엄살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엄살을 부리고 웃고 그러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꾸준한 치료로 일주일에 한두 번의 치료만 해도 될 정도로 허리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직장에 민폐를 덜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저 다행이란 생각이었어요. 열심히 직장에 다니며 많이 바쁘지 않은 날에 조금 일찍 퇴근하여 치료를 받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직장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던 퇴근길이었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퇴근길에는 정형외과를 지나쳐 가야 하는데요. 저를 치료해 주시던 남자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때마침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허리는 어떤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약속 없으면 치킨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어떠냐고 하시는 거예요. 걸어오느라 더위에 지쳐있던 저에게는 단비 같은 말이었기에 좋다고 하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동네에 있는 치킨집으로 향했어요. 서로의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 채 치킨집을 간 저희는 그곳에서 대화를 하며 통성명을 하게 되었죠.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오빠였고 그 물리치료사 오빠는 치킨을 먹는 와중에도 저에게 똑바로 앉아야 허리가 빨리 낫는다며 귀여운 잔소리를 해주며 장난을 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이끌어주며 재미있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었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게 치맥을 먹으며 물리치료사 오빠와 저는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맥주가 몇 잔 들어가다 보니 물리치료사 오빠는 장난을 치는 듯하며 약간의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남자를 안 만난 지 오래된 저는 그 별거 아닌 작은 스킨십에도 뭐가 그렇게 설레던지 부끄러웠지만 일부러 튕기는 척하며 부끄러운 것은 티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취하지는 않았지만 알딸딸하게 기분 좋게 치맥을 먹고 내일도 바쁜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집으로 향했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다 집 방향이 달라 갈림길에서 갈라질 시간이었어요. 물리치료 사오빠가 제 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끔 연락하고 지내면서 이렇게 치맥도 하고 동네 오빠 동생하며 지내자면서요. 그래서 좋다고 하고 번호를 알려주었죠. 갈림길에서 갈라져 걸어가는데 전화가 오네요. 걸어가는 길 위험할까봐 서로 도착할 때까지 통화하며 걸어가자고 하며 전화가 온 거였어요. 뭐지 이 남자 생각이 들며 쿵쾅쿵쾅 심장이 나대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매너에 괜히 설레었답니다. 그렇게 설레는 통화를 하며 집에 도착하였고 통화를 끊고 잠들기 전까지 연락을 주고받다가 잠에 들었죠.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출근을 도저히 하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분명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많이 나아져서 괜찮았던 허리인데 오랜만에 오랜 시간 다리 꼬고 앉아 있어서 그런가 아님 술을 먹어서 그런 건가 출근을 하기 힘들 정도로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급하게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해 오후에 받기로 했던 물리치료를 아침에 받고 가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하다고 맛있는 커피 사들고 가겠다고 애교 부리며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준비를 하고 정형외과로 먼저 향했어요. 병원을 가면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물리치료사 오빠에게 연락을 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침에 치료받고 출근해야 할 것 같아 지금 병원을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연락이었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한 번 더 보고 물리치료실로 들어갔어요. 오늘은 또 여성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계시네요. 왠지 모르게 아쉬웠어요. 저도 모르게 그분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물리치료실은 또 왜 이렇게 조용한지 아침 일찍 오니 저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잠이 부족했는지 저는 잠이 들었어요. 잠들어 있는 저에게 누군가 다가와 다음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성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아닌 제가 기다리고 있던 그 남자 물리치료사 목소리였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옆을 쳐다보았더니 저를 보고 씩 웃어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거예요. 조용한 물리치료실 안에서 제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니 물리치료사 오빠는 귀엽다며 볼을 꼬집어 주었고 본인은 오후 출근인데 제가 일찍 온다는 전화를 받고 제가 보고 싶어 일찍 출근했다고 하네요. 보고 싶어서 왔다는 말에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어 웃음을 터뜨렸고 그런 저를 보고 물리치료사 오빠는 귀여워하며 제 볼에 입을 맞추었어요. 조용한 물리치료실에 유독 크게 울려 퍼진 소리에 둘 다 당황하여 키득키득하며 웃었고 그렇게 가깝게 있던 우리는 자연스레 분위기에 녹기 시작했죠. 쪽 소리가 나지 않게 입맞춤을 하는데 왜 그게 더 좋고 더 흥분이 되는지 물리치료사 오빠와 저는 좁은 침대에서 뜨겁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오빠는 저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며 더 뜨겁게 안아주었고 물리치료 시간 동안 저주파 치료가 아닌 물리치료사 오빠의 열정에 치료를 받았네요. 거짓말처럼 허리는 통증이 없어졌고 퇴근 후 저는 물리치료사 오빠의 집에서 다시 만났어요. 물리치료실에서 숨죽이며 소리 내지 못하고 다 풀어내지 못한 열정을 오빠 집에서 마저 풀어내며 허리 치료도 완벽하게 끝냈답니다. 허리 치료는 병원에서의 치료가 아닌 물리치료 사오빠의 손길이 완벽한 치료제였나 봅니다.
그렇게 저와 물리치료사 오빠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고 4년째 지금도 변함없는 연애를 하고 있답니다.